자, 1페이지 거기 4번 보겠습니다. 과세대상의 인적 기속 여부라고 되어 있죠? 거기 인세, 물세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시험에서 어느 게 인세입니까, 물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진 않는다 그랬죠? 얘는 지금 뭐 중심이다? 사람 중심이라는 얘기예요. 얘는 물건 중심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과세할 때. 그럼 이제 우리가 배우는 국세 두 개는 인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지방세는 원칙적으로 물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뭘 이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냐면, 납세지를 일단 알 수 있습니다. 납세지. 자, 국세는 어디다 냅니까? 국세는 어디다 갖다 내요? 세무서. 그죠? 세무서에다 갖다 냅니다. 지방세는 어디다 갖다 냅니까? 지자체다 내죠, 지자체. 그죠? 지자체. 지방자치단체다 냅니다. 그죠? 근데 이 세무서가 전국에 수없이 많죠? 자, 그럼 얘는 국세는 어디 있는 세무서에 세금을 낸다? 사람 중심이랬죠. 관할구 어디 관할? 그 사람의 주소지 관할이에요. 그죠? 인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국세는 그 사람의 주소지니까 여러분이 원주시에 주소가 돼 있으니까 여러분은 전부 다 원주 세무서가 납세지가 되고 관할이 원주 세무서입니다. 원주 세무서가 너무 마음에 안 든다. 세무 자체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이사를 가야 됩니다. 그래서 대전 서구 둔산동으로 이사 가면 관할이 서대전 세무서로 바뀌어. 그러니까 세무서가 싫으면 바뀌어. 주소를 옮기면 돼. 그죠? 이사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방세는 지자체에다 세금 내죠? 어디 있는 지방자치단체? 물건의 소재지입니다. 그죠? 이 물건 소재지 관할이 있게 되는 거죠. 이 뜻입니다, 그게. 그러면 지방세는 우리가 물건의 소재지니까 이 건물이 지금 원주시에 있잖아요. 주인은 춘천에 살아요. 근데 재산세는 어디다 내야 돼? 재산세는 원주시에다 내야 돼. 왜? 물건의 소재지 이렇게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납세지는 이렇게 없는 거죠. 그죠? 얘는 인세 사람 중심이고 얘는 물건 중심으로 과세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이제 여기 건물이 있어요. 이 건물이 원주시에 있죠? 자, 그럼 여기다가 강원도 원주시에 얘가 소재하고 있죠. 그죠? 자, 이거를 갑이 취득을 했어요. 갑이 샀어. 얘는 어디 살아요? 대전시 서구에 살아요. 대전 서구에 거주한다. 그렇죠. 대전 서구에 사는 갑이 강원도 원주시에 있는 뭘 샀어? 건물을 하나 샀다. 그런 얘기죠. 세금 내야 되죠? 자, 취득세 내야 되죠? 어디다 내야 돼? 여기 원주시. 물건의 소재지, 원주시. 이걸 담보로 등기를 하게 되면 저당권 설정하면 등록세 내거든요. 그럼 얘는 어디다 내야 돼요? 얘도 도세 및 구세니까 여기다 내죠. 다 근데 얘들은 얘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죠? 왜? 도세니까 징수만 위임했으니까 내는 건 여기다 내지만 가져간 얘가 가져가고. 재산세 나오죠. 자, 재산세는 어디다 낸다? 원주시. 이건 누가 가져가요? 원주시 재정으로 가져가. 왜? 이건 시군 구세니까 이런 얘기죠. 자, 종부세가 나왔어요. 종합부동산세를 어디다 내야 될까요? 어디 세무서? 강원도 아니죠. 원주 세무서 아니죠. 국세는 주소지라니까. 대전 서구에 있는 세무서입니다. 서대전 세무서가 있어요. 대전 서대전 세무서 둔산동에. 그러면 얘는 자, 종부세 어디다 내? 서대전 세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양도세 팔면 양도세 어디다 내요? 아니 얘는 서대전 세무서로 얘를 물어보면 바로 나와야 되는데 고민은 가만히 있어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종부세가 국세인데 서대전 세무서 됐으니까 양도세 어디다 내지 이러면 안 되죠. 얘도 국세 아니에요. 다 국세. 다 어디야? 서대전 세무서. 희한하게 가는 학원마다 물어보면 여기는 대답하고 여기 얘기하면 저는 생각이 금방 나올 줄 아는데 하나같이 인터벌을 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다 국세 주소지가. 이게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납세지는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되는 거죠. 저거를. 그죠? 그러니까 인세물세 자체를 우리가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걸 정확히 이해했나 보기 위해서 이걸 이해하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 그 취득세 가면 사치성 재산이 나와요. 사치성 재산이. 걔는 중과세죠. 사치성 재산. 자,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여기 지금 별장이 있어. 별장. 예를 들면 얘가 사치성 재산이죠. 얘는 중과세. 이걸 취득하면 중과세 되죠? 지문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요 사치성 재산을 취득을 하는데 이걸 한꺼번에 취득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갑, 이거는 을 이렇게 구분해서 취득하거나 아니면 이건 이번 달에 이건 다음 달에 이렇게 시차를 두고 취득을 하게 되면 얘는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응? 당연히 하는 거예요. 왜?
뭐 중심이라고? 지방세는 물건 중심이라니까요. 얘가 지금 부동산 자체가 현재 뭘로 쓰고 있어? 사치성 재산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취득하는 애들이 이걸 어떤 방식으로 취득하든 누가 하든 그 상관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다? 네가 시차를 두던 구분해서 취득하든 중요한 건 니네가 취득하는 부동산이 뭐다? 별장이다. 그럼 얘는 뭐가 된다? 중과세가 된다. 그런 얘기지. 그래서 취득세 가면 시차를 두고 취득하거나 구분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중과세하지 않는다. 그러면 땡 틀린 거죠. 물건 중심이니까. 자,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자, 이게 이제 주택인데요. 주택을 세를 줬더니 세입자가 그 주택을 별장으로 썼어요. 중간 살까 안 할까요? 세입자가 별장으로 썼어. 그럼 중간 산다 안 한다? 한다. 왜? 아니 지금 현재 걔가 세입자가 쓰든 주인이 쓰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걔가 지금 걔를 뭘로 쓰고 있어? 부동산을 별장으로. 물건 중심이라니까. 그러니까 누가 별장으로 사용하든 어떻게 취득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걔가 사용하는 주택이 그 부동산이 별장인 거고 걔네가 취득하는 부동산이 뭐요? 별장이면 사치성이 무조건 뭐 하겠다? 중과세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죠? 이런 얘기죠. 그런 개념 우리가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세는 사람 중심으로 과세가 되고 지방세는 물건 중심으로 과세가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납세 정도만 정리하시면 되고 이걸 뭐 얘가 국세일까, 뭐 얘가 인세일까, 물세일까 이렇게 촌스럽게 문제를 내진 않으니까 그런 거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우리 교재는 뭐 여러 가지 설명되어 있는데 개념만 이해하시면 되고. 또 5번은 과표 표시 방법에 따라 나오고 돼 있죠. 종가, 종량이란 말이 나오죠. 뭐 이거 많이 했던 얘기죠. 자, 세액을 산출하려면 과세 표준에다가 여기다 뭘 곱해? 세율을 곱한다 했죠. 이렇게 곱하면 얘가 뭐가 나와요? 산출세액 이렇게 계산한다 했죠. 이때 지금 그 얘기는 뭐예요? 요거죠. 얘가 무엇으로 표시가 되느냐에 따라 두 개로 나눈다. 하나는 뭐가 있고 가세가 있고 또는 뭐가 있다? 종량세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근데 그러니까 중심이 과표가 뭘로 표시가 되느냐 그 얘기죠. 뭐만 봐봐? 이거만 보면 되죠? 가, 양. 그래서 가가 뭐요? 가가 가요? 가가 뭐요? 가요. 가격, 가액. 그러니까 단순한 얘기입니다. 10원, 100원, 1000원, 만원, 10만원, 100만원, 1000만원. 금액이 되는 거지. 그죠? 얘는 금액 아닌 건 다 봐? 종량. 그런 거죠. 뭐 면적, 부피, 기타 등등 다 금액 아닌 건 다 받아? 종량세 그런다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쓰레기 종량제를 한다고 했잖아요. 왜? 쓰레기 종량제를 왜 그런다 했어? 쓰레기 봉투가 기준이거든. 봉투 크기가 기준이니까 종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배우는 조세는 다 이걸로 거의 돼 있는데 자, 종량세는 몇 개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등록세가 있어요. 등록세 일부 중에 뭐가 있어? 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할 때, 그 말소 등기할 때는 뭐다? 한 건당 6,000원 이렇게 갑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이거 한번 설명했었는데 내가 만약에 1억을 돈을 빌렸어요. 그럼 은행에서 이제 뭐를 해요? 1억 빌렸으니까 담보 넣으면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겠죠. 그죠? 그럼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면 뭘 내야 돼? 등록세 낸다고 했잖아요. 이때 설정 등기 할 때 세금에서 어떻게 한다? 1억 빌렸죠. 그럼 1억에 등록세가 0.2%예요. 그럼 얼마 나와요? 20만원. 이렇게 계산하죠. 20만원. 그러면 요게 뭐예요? 과세 표준이고 요것이 세율이고 얘가 산출세액이에요. 그럼 과표가 뭘로 표시가 됐다? 금액으로 표시가 됐다. 이걸 뭐라고 한다? 종가세 그러는 거죠. 자, 근데 이 돈을 갚으면 은행에서 갚으면 돈만 갚으면 안 되죠. 뭘 해야 돼? 말소를 해야 돼. 말소 등기를 또 해야 된다 했죠. 그럼 이때도 등록세를 내는데 이때는 1억 원짜리 저당권 한 건이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한 건당 6,000원 이렇게 가요. 한 건당 6,000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얘는 얼마 나와요? 6,000원 이렇게 나오죠. 그럼 결론은 얘가 과세 표준이고 얘가 세율이고 요것이 산출세액이에요. 그럼 과표가 건수로 표시가 됐죠. 어쨌든 금액이 아니잖아. 그럼 얘를 뭐라고 한다? 종량세 그래요. 이게 별거 아니에요. 그럼 이 세율 있죠, 세율. 얘가 세율이잖아요. 얘는 세율이 지금 비율로 표시가 되고 얘는 세율이 금액으로 표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세율도 얘처럼 무엇으로 표시가 되느냐에 따라 이걸 뭐라고 한다? 얘는 세율. 세율이 뭘로? 비율, 백분율, 천분율로 표시가 됐다. 표시가 돼서 정률, 세율 그러고 얘는 세율이 화폐 단위, 금액으로 정해진 표시가 되는 세율에 따라서 정액세율 그럽니다. 똑같이 가는 거죠. 가운데 글자만 그냥 보고 의미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등록세가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는 있고, 뭐 기타 또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뭐 있는 건 아니죠. 뭐 예를 들면, 뭐 진취세도 있고, 지역자원시설세 이런 것도 있죠. 지역자원시설세.
여기 내용이 많습니다. 뭐 강원도에다가 물 맑고 공기 맑으니까 강원도에다가 뭐 그 평창 뭐 맑은 물인가 뭐 생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뭐 평창에서 생수 공장 파가지고 거기서 지하수 퍼가지고 파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 해야 돼? 거기다 수질 관리 명목으로 물 1리터당 얼마씩 지역자원 시설세 내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식으로 리터당 얼마, 뭐 광물 채취하면 킬로와트당 얼마, 뭐 1kg당 얼마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한다? 종량세 일부 있고. 그 다음에 주민세 같은 것도 있어요. 뭐 주민세, 제3분 주민세 그래가지고 학원이나 뭐 공장 같은 거 하신 분들이 그 학원 면적이나 공장 면적에 따라 내는 게 있어요. 그 면적이 기준이고, 그다음 인지세 같은 거 있죠. 그래서 한 건당 얼마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종량세에 들어간다. 그럼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기다가 세율을 곱한다 했죠? 그래서 세율을 이렇게 곱하니까 세율은 여기다가는 비율로 곱하고 얘가 종량세면 여기다가 세율을 금액으로 곱한다. 이렇게 돼 있죠. 세율을 뭐라고 한다고요? 세율이 비율로 표시가 되는 세에서 정률, 세율 그러고 이는 화폐 단위로 표시가 되는 세에서 정액세율 그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표시하는 게 별거 없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외울 거 없어요. 그 가운데 글씨만 보고 유추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네? 그럼 세율이 비율, 정액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세율도 이런 것도 있어요. 비례 세율도 있고 누진세율도 있거든요. 비례와 누진세율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비례 누진은 뭐하고 관계되냐면 얘랑 관계돼 있어요. 얘. 그러니까 과세 표준이 커지면 세율도 같이 높아지는 걸 둘 중에 뭐라고 한다? 자, 전기세는 누진이라고 그러죠? 왜 누진이라고 그래? 에? 많이 쓰면 단위당 요금이 높아져서 많이 나오니까 누진이라고 그래. 자, 과세 표준이 커지면 세율도 같이 높아지는 걸 비례세율, 누진세율. 아, 누진세율이야, 누진세율. 누진이란 말은 누진인데도 그 적체도 개 더 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금액이 커지면 세율도 같이 높아지는 걸 누진 그러고, 비례는 금액에 상관없이 항상 세율이 일정한 걸 비례 그래요. 자, 여러분이 원주역 앞에 있는 상가 건물 하나 샀는데 매매를 사니까 취득세가 1억짜리 샀더니 4%래요. 근데 옆에 훨씬 좋은 게 있어, 새로 지은 게. 근데 걔는 5억 원이래. 자, 이걸 매매를 사면 취득세는 얼마예요? 4%죠, 4%. 그죠? 얘는 뭔 얘기예요? 금액의 관계, 과표 금액에 상관없이 세율이 똑같다, 일정하다. 이걸 뭐라고 한다? 비례세율 그러는 거죠. 누진은 대표적인 게 아시겠지만 양도세 6에서 38% 있잖아요. 얘는 뭐 때문에 따라 세율이 6, 15, 24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뭐 때문에 그래? 금액 때문에 그렇잖아요. 1200이야, 1200 초과 4600이야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니까 과표가 커지면 세율도 높아지는 걸 누진 그러고 항상 일정한 걸 비례라 한다. 우리가 배우는 조세도 비례도 있고 누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취득세하고 등록세는 비례세율로만 돼 있고 종합부동산세는 누진세율로만 돼 있습니다. 누진세율로만. 적지 마세요. 뒤에 있어요. 그 다음에 재산세하고 양도세는 뭘로 돼 있다? 비례도 있고 누진도 있습니다. 같이 돼 있죠. 그러니까 비례세는 표시가 2%, 3%, 10%, 0.2% 이런 딱딱 떨어지게 표시되는 게 비례세율이고 누진은 항상 구간이 나와요. 왜? 금액에 따라 틀리니까 얼마에서 얼마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건 다 누진이고 그냥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건 비례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거 보면 종부세가 누진으로 돼 있잖아요. 참고로 재산세가 비례도 있고 누진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재산세가 누진세율이 누진세 딱 3개가 있어요. 재산세는 토지 중에 별도합산, 종합합산, 주택 이 3개만 재산세는 누진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 3개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에요. 종부세는 별도 종합주택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 뭐예요? 재산세 누진 3개가 종부세 대상이고 재산세도 누진이니까 똑같이 봐도 종부세도 다 누진으로만 돼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비례 누진은 이렇게 돼 있다. 과표 크기에 따라 구분한다. 해서 우리 교재 7페이지 보시면 맨 종가 종량이라고 돼 있죠? 그냥 그 개념만 보세요. 뭐 내용 읽을 거 없습니다. 6번 세율. 1번 세율 표시 단위에 따라서 정률, 세율, 정액세율, 율, 비율로 표시가 된다. 액, 그럼 뭐야? 가액, 금액으로 표시가 된다. 2번 과표 크기 변화 유무에 따라서 비례와 누진, 그랬죠? 과표 크기와 상관없이 일정하게 고정된 세율을 비례세율 그러고 같이 높아지는 건 누진 그런다 그랬죠. 그래서 3번에 표준세율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자, 표준세율은요 뭐예요? 일정 범위에서 지자체, 과세권자가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세율을 뭐라 그래요? 표준세율 그래요. 지방세만 이렇게 해당이 돼요. 그럼 우리가 배우는 지방세 3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는 다 뭐가 가능하다? 가감 조정이 가능하다. 전부 다 얼마 범위에서? 100분의 50 범위에서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세율 파트 갈 때마다 이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시험에 만약에 얘가 언급이 되면, 그러니까 그나마 자주 물어보는 지문이 뭐가 있냐면, 얘는 이걸 잘 물어봐요. 취득세는 표준세율과 중과세율에 대해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라고 나와요. 그러면 땡 틀린 거예요. 왜? 얘는 아닌데. 표준세율만 가감 조정이 되는 거죠. 등록세는 뭐라고 잘 나오냐면, 교재에 있는 거예요, 다. 부동산 등기에 한하여 가감 조정할 수 있다라고 나와요.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여러분 자동차 사시면 등록하죠. 그럼 걔는 가감 조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왜? 자동차는 뭐가 아니야? 부동산이 아니잖아. 그죠? 부동산만 된다, 그 얘기고. 얘는 뭐가 잘 나오냐면 당해년도에 한하여 적용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시험에 나왔었죠? 가감 조정한 세율은 5년간 적용한다라고 나온 적이 있으면 땡 틀리고 그 해에만 적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만약 올해 적용했으면 내년에 다시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라? 내년에 다시 조례로 정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특징적으로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교재 있습니다. 7페이지 밑에 3번 표준세율. 재정상 이유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과세권자가 가감 조정할 수 있는 세율이다 해놓고 취득세는 뭐다? 가로 안에 중과세율은 적용하지 않음. 등록세는 부동산 등기 안 함. 그죠? 재산세는 당해년도에만 적용한다. 그죠? 특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100분의 50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뒷장 넘어가면 8페이지에 그 세목별 세율 비교표 있죠? 그거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8번, 이제 8페이지 7번에 조세의 독립성 여부에 따른 분류라고 돼요. 독립성. 거기 나온 부가세는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가세. 자, 독립세가 있고, 또 뭐가 있다? 부가세가 있다. 얘는 독립적으로 세금을 과세할 수 있다. 말 그대로고, 부가세는 덧붙여 내는 세금입니다. 그런 얘기죠. 얘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은행, 저기 뭐라 그랬어요? 그 마트 가면 1+1 있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만두 큰 거 하나 사면 밑에 새끼만두 옆에 붙어 있죠? 그러니까 큰 만두가 독립세고 그 새끼만두 붙어 있는 게 뭐예요? 부가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1+1 형태로 덧붙여 내는 세금, 일명 찐득이세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우리가 배우는 모든 독립세는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 다 뭐가 붙어 있어? 찐득이들이 붙어 있습니다. 자, 근데 취득세는 1+2입니다. 두 개나 있어. 농특세 10%하고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 20%가 붙습니다. 아, 마트에서 1+2는 좋지만 이건 안 좋죠. 왜? 세금을 2개 내는 거니까. 그죠? 2개 내요. 그 다음에 등록세는 지방교육세가 붙습니다. 지방교육세 몇 프로? 20%. 예, 20%고. 재산세 똑같아요. 그죠? 재산세도 뭐가 붙어요? 똑같이 지방교육세 20% 붙고. 아, 종부세는 농특세 20%가 붙습니다. 농어촌 특별세 20% 붙습니다. 그죠? 그랬고, 그 다음에 양도세는 얘도 농특세부터요. 농어촌 특별세 20%인데 이거 조심할 게 얘는 감면세에게 붙는다. 예? 감면세 이렇게 돼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보세요. 일단 취득세는 부가세가 2개죠. 그죠? 얘는 2개인 이유가 뭐다? 이게 개정된 거라겠잖아요. 그죠? 과거에 뭐하고 뭐가? 취득세와 등록세가 합해진 거다. 자, 근데요, 이 농특세는 원래 어디 붙은 거예요? 취득세 붙은 거고, 얘는 원래 등록세에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등록세가 취득세와 이렇게 합해지면서 그 등록세에 붙던 부가세인 지방교육세가 따라온 거죠. 그 세는 2개인 거야. 따라와야 맞는 거죠. 왜? 그래야 금액이 같아지잖아요. 안 따라오면 안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얘는 이게 뭐야? 얘는 이도령이고 얘가 방자인 거예요. 얘는 누구요? 춘향인데 얘는 누구요? 향단이에요. 향단이. 그러니까 춘향이가 이도령한테 시집으로 온 거예요. 근데 여기는 왜 따로 안 돼 있어? 세대주가 이도령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취득세 들어간 거예요. 얘는 뭐요? 따라온 거지. 둘이는 왜 안 합쳐졌어? 둘이는 부부가 아니에요. 그죠? 얘는 방자고 뭐라고? 얘는 향단이에요. 향단이가 따라온 거지. 그래서 현재 둘이 같이 살아. 그래서 취득세로 같이 살아. 얘들은 같이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따라와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같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2개인 거예요. 안 따라오면 안 되는 거죠. 왜? 그럼 금액이 달라지니까. 그죠? 그래서 얘는 2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조심할 게 감면세이라고 돼 있잖아요. 얘는 별거 아닌데 이게 만약에 지문상에 잘못 언급되면 틀릴 수가 있거든요. 이 부가세는 전부 다 납부세액에 붙어요.
내가 낼 돈이 1억이다. 그럼 그 금액이 얼마 이렇게 붙거든요. 근데 양도세는 납부세에는 부가세가 없어요. 뭐 있어? 감면의 경우만 농특세 20%가 부가세로 붙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번 달이 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이잖아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양도세 1억이 나왔어. 1억을 내야 돼. 그죠? 자, 그러면 양도세 1억만 내면 끝인가요? 세금 내도 양도세 1억을 내야 돼. 그럼 1억만 내면 끝이에요, 세금? 아니에요. 또 뭐 내야 돼? 여기에 지방소득세 10%를 내야 됩니다. 지방소득세 10%, 1,000만 원 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얘가 소득세라고 했잖아요. 이게 뭐냐? 소득세가 국세거든요. 그럼 얘는 뭐예요? 국세인 소득세를 내게 되면 무조건 뭐라? 그 소득세 10%에 뭘 내라? 지방소득세를 내야 돼. 그러니까 이번 달에 연말정산해가지고 작년 거 종합소득세 내잖아요. 그럼 종합소득세 낼 때도 뭐가 내야 돼? 그 내는 금액의 10% 지방소득세 내고, 법인세도 법인소득세니까 10% 지방소득세 내고, 양도소득세 소득세니까 뭐 내야 돼? 지방소득세 10만 원, 1,000만 원 내야 됩니다. 그런데 얘는 근데 뭐가 아니야? 부가세가 아니라는 거지. 내는 건 맞는데 옛날에는 부가세였어요. 근데 이게 법이 개정돼가지고 독립세로 바뀌었기 때문에 뭐라고 나오면 틀려. 납부세계 지방소득 10%를 부가세로 부과한다. 그럼 틀린다는 거지. 근데 1억 원을 감면받았어요. 전체. 1억 내 1억 다 감면받았어. 그럼 얘는 세금 1억 안 내죠? 하지만 뭐는 내야 된다. 네. 여기다가 농특세 20%를 내야 되는 거지. 왜? 감면은 1억은 안 내, 세금은. 하지만 감면 받은 금액에 부가세로 뭘 내라? 농특세 20%를 내라. 이건 뭐다? 부가세라는 얘기지, 감면에. 이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혹시 나오면 저건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죠. 자, 이걸 이해했는지 보기 위해서. 자, 50% 감면 받았어요, 1억이는. 그럼 무슨 얘기예요? 50% 감면 받았다는 얘기는? 5천 내고, 5천은 감면이라는 얘기죠? 그 얘기죠. 5천 내고, 5천 감면. 자, 이거는 내시고, 요건 감면받았다. 그런 얘기죠. 자, 일단 그러면 5천만 원 안 내죠? 하지만 요거에 뭐는 내야 된다? 예, 농특세 20%. 세금은 깎아줘도 부가세 내라. 이렇게 내시고. 얘는 어떻게 되나요? 아무것도 안 내? 여기다 지방소득세 내야죠. 지방소득 10%. 부가세는 아니지만 납부세에게 낸다고 했잖아. 그죠? 이 얘기예요. 무슨 말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감면의 경우만 부가세라는 거지. 내는 건 내는데 얘만 부가세, 얘는 부가세가 아니다. 성격만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양도세 나오면 뭐라고 해야 돼요? 양도세 부가세라고 나오면 뭐라고 해야 돼? 감면의 경우에 농특세 20%. 그러니까 우리가 취득세나 등록세나 양도세 세 개는 감면받으면 셋 다 뭘 내야 된다? 감면 세액에 대해서 뭘 내야 된다? 부가세로 농특세 20%를 공통으로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금은 깎아줘도 부가세 내라. 그런 의미라겠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우리 교재 8페이지 보면 박스에 그 정리돼 있죠. 그래가지고 본세 감면시 그리고 셋 다 뭐가 나와 있어요? 농특세 20%가 나와 있죠. 그렇죠?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 이게 이제 말로 계산하는 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1억을 부동산 취득했어. 그러면 세법 개정되기 전에는 취득록세 따로 냈다겠죠? 자, 어떻게 냈어요? 취득세 해서 1억. 매매를 사면 취득세 2%. 그래서 200만 원 이렇게 됐다 했죠? 200만 원 내고 등기할 때 등록세 따로 냈어요. 얘도 1억에 얘도 매매는 2% 해서 얘도 200만 원 이렇게 됐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뭐 냈어? 부가세 냈겠죠, 부가세. 이는 뭐 냈겠어요? 농특세 10% 냈고 여기는 지방교육세 20% 냈겠죠. 그래서 이거 얼마? 20, 이거 얼마? 40 이렇게 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럼 결론은 개정되기 전에는 취득을 하시면 취득세 200에다가 부가세 20 붙여서 220만 원 내고 나중에 등기할 때 등록세를 200에 40 붙여서 240을 냈다는 얘기죠. 결론은 취득록세 부가세 합해 토탈 얼마 냈어? 460만 원을 냈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야, 니네 어차피 취득하면 등기도 해야 되니까 따로 내지 말고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내라. 그래서 여기가 뭘로? 취득세 이렇게 바뀐 거죠. 그래서 어떻게? 1억에 얼마? 요 두 개 합해서 4% 이렇게 내라고 바뀐 거죠. 그래서 얼마? 400만 원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러면 개정되기 전에 200, 200이었고 지금 400 똑같잖아요. 2%, 4% 똑같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부가세 내야 되잖아요. 그럼 부가세는 어떻게 해서 여기다가 400에 농특세 10% 그러면 40만 원. 지방유 20, 80이잖아. 얼마가 나와야 정상이에요?
60만 원. 이게 틀리 잘못된 거죠. 여기다 곱하면 안 되지. 왜? 이 금액은 이 두 개를 합한 금액인데 여기다 10% 20%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가세는 어떻게 구하라는 거예요? 개정되기 전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구하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농특세는 원래 어디 붙던 거니까 취득세 붙던 거니까 뭘 곱해라? 개정되기 전 취득세 세율만 곱해라. 그럼 취득세는 세율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매매 상소 뭐 할 거 없이 몇 프로? 2% 하나. 그러면 농특세는 어떻게 구해? 무조건 2% 곱해. 1억에 얼마? 무조건 2% 곱해. 그럼 얼마예요? 200. 그죠?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 원래 농특세 10% 이렇게 하라는 얘기지. 그럼 얼마야? 20. 똑같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러면 지방교육세는 원래 어디 붙은 거라고요? 등록세 붙은 거니까 얘는 또 뭐 해야 돼? 개정되기 전 등록세 세율만 곱해서 나온 금액 20%네요. 그럼 1억에 곱하기 자 얘가 지금 표준세율이잖아요. 그럼 얘가 취등록세 합한 거죠. 그럼 여기서 뭘 빼주면 돼? 취득세를 빼주면 등록세만 남죠. 그럼 취득세는 세율이 하나밖에 없었다겠죠. 몇 프로? 2%. 그러니까 그 기존 현재 적용되는 표준세율에서 1000분의 20을 빼주라는 얘기입니다. 2%. 그죠? 그럼 얘가 취득세 플러스 등록세니까 여기서 1000분의 20은 2%니까 이걸 빼주라는 얘기 취득세. 그럼 뭐만 남아? 등록세만 남죠. 그럼 얘가 현재 매매가 표준세 4%니까 거기서 2% 빼면 얼마야? 얘도 2%죠. 얘도 200이죠. 그죠? 그럼 여기다가 어떻게? 지방교육세 20%에서 얼마? 40. 그러니까 20, 40에 60만 원 나와. 이렇게 구하라는 얘기죠. 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고기를 끄떡끄떡 하는데 끄떡끄떡한 얘기가 이해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잘 모르겠다는 얘기죠. 그래, 알았어. 그런 얘기죠. 자, 증여받았어. 1억짜리 증여받았어. 세율이 얼마야? 취득세. 3.5%. 3.5%? 그죠? 그럼 얼마? 350만 원. 자, 농특세 어떻게 구해요? 몇 프로 곱해? 아, 내가 얘기했잖아. 아까 무조건 2% 곱하라니까. 무조건 2%라니까. 왜? 취득세는 2% 하나밖에 없었어요. 개정되기 전에 상속받은 증여를 받든 뭘 하든 무조건 취득세 2% 하나라니까. 얘는 무조건 2% 곱하라니까. 증여 뜬 거 따질 거 없이. 그럼 얼마요? 200. 여기다가 농특세 10% 이렇게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얼마야? 20.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얘는요. 1억에 어떻게 하라고요? 얘가 표준세율 3.5%잖아요. 여기서 뭘 빼줘? 취득세 2% 빼주라는 얘기죠. 그럼 1.5%잖아요. 그럼 150만 원이죠. 여기다가 지방교육세 20% 하는 얘기죠. 그럼 얼마야? 30이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근데 이건 계산 문제가 중요한 거 아니죠. 계산 문제 꽂히면 안 돼요. 제가 이거 왜 하냐면 이게 이렇게 구한다는 그 지문에 설명이 나오는데 그게 뭔 말인지 설명하는 거지 계산 문제를 풀어라 그런 게 아니죠. 계산 문제는 풀지 말라겠잖아. 세법은 찍으라고 했는데 뭐 신경 써. 그러니까 세법 시간에 계산 문제 나오면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냥 왜? 마음 편하게 들어. 그냥 이해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왜? 이해된 사람이나 안 된 사람의 시험 나오면 찍을 거거든. 그래 뭐 신경 써요. 그냥 고민할 거 없어. 옆 사람이 계산 문제 잘 푼다 해서 부러울 것도 없어. 왜? 학교는 잘 풀면 부러울지만 세법은 잘 부러울 거 없어. 왜? 어차피 그 사람도 찍을 거야 나오면. 99%는 찍어. 왜? 못 푼다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하나 어려운 거 나온다니까. 그 시간 낭비라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자, 그러면 이게 문제가 아니라, 자, 이걸 다 풀었다 쳐봐. 근데 문제가 나오죠. 자, 여기서 이제, 다 보세요. 자, 결론. 이게 350, 요거 20, 요거 30 이렇게 돼 있죠? 자, 결론. 취득세는 얼마다? 어? 아니, 근데 이게 지금 다 대답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오픈북인데? 취득세는 얼마다? 지금 대답 안 한 사람 뭐예요? 400이라고 생각하는겨? 지금 대답은 350은 자신 있는 거고. 자, 다시 물어볼게요. 취득세 얼마라고? 350? 350? 350? 350? 350? 350? 350? 고개는 왜 숙여? 점점 자신이 없는 거예요. 계속. 아씨, 긴데 왜 자꾸 물어보지? 봐봐, 자신감이 없는 거죠. 350. 써있잖아, 여기. 취득세, 오픈북인데, 오픈북. 그러니까 오픈북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요. 책 본 거예요. 어디가 뭐 있는지를 모르는데. 400이라는 사람 되게 많아요. 400은 아니죠. 자, 보세요. 취득세는 그러면 350. 농특세는 20. 지방교육세 30. 부가세 합계액은 50. 취득세 및 부가세 합계액은 400. 이렇게 되는 거죠. 이 풀어놓고 틀린다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한다. 얘는 시험에 나왔다 했잖아요. 등록세에서. 등록세는 이렇게 물어봤다니까. 그럼 뭐만 구해야 돼? 여기서 얘기하면 취득세는 이렇게 물어본 거지. 그럼 얼마라고 해야 돼? 350이 정답인데 다 400을 구했다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막 부가세를 붙인다니까. 그럼 왜 그래요? 다 해놓고 말뜻을 이해를 못하는 거야. 틀리잖아요. 이렇게 한 적도 있어요. 요거 가지고 과거에 이렇게 취득세 따로 낼 때 취득세 얼마, 등록세 얼마, 지방교육, 농특세 얼마, 지방교육세 얼마 이렇게 해서 4개가 1, 2, 3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한번 오래전에. 그럼 이렇게 되면 얘는 옛날에는 얘가 따로따로 낼 때니까 그죠? 취득세금 따로 낼 때니까 여기다 하면 얘가 350은 지금으로 말하면 얼마야? 얘가 100만 원? 아니 2%죠? 그러니까 200 뭐 해서 이렇게 나는 거죠. 근데 지금 한꺼번에 내니까 150이잖아. 아니 350. 여기는 뭐라고 해야 돼? 농특세 20. 여기는 31의 정답인 거죠.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틀린 거죠. 근데 어설프게 알아가지고 무조건 400이다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재 그 8페이지 박스에 취득세, 농특세 10%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어? 1000분의 20을 적용한 세액이라고 돼 있고 지방교육세는 표준세에서 1000분의 20을 차감한 세율을 적용한 세액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게 뭔 말인지 말면 되는 거죠. 자, 오른쪽에 이제 마지막 9번에 9페이지 8번에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얘는 뭐다? 부동산 활동이라는 것은 취득하거나 보유하거나 양도하는 걸 말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각각의 단계별로 내야 될 세금이 뭐냐 종류가 그죠? 취득 단계에서 내는 세금 우리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 뭐가 있죠? 취득세, 등록세 2개 배우고 그죠? 그리고 가지고 있으면 보유했을 때 내는 소세 뭐 배워요?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 배우죠. 재산세, 종부세 뭐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팔면 뭐네요? 양도세 이거 배우죠. 자 그러면 이제 고액은 그거죠. 이렇게 취득, 보유, 양도 이렇게 나눠서 취득과 관련된 조세가 뭐가 있고 보유와 관련 조세가 이걸 얘기하는 건데 그걸 외울 수 없습니다. 외우지도 않고 25회 때 시험하면 나왔죠. 그렇죠? 저거 외우지 말고 뭐 보시라 했어요? 거기 나와 있는 취득과 보유 단계 공통인 조세 그 다음에 보유와 양도 단계 공통인 조세 뭐 이런 거 하랬죠. 그 다음에 취득과 양도 단계 공통인 조세 그리고 세 군데 공통 취득, 보유, 양도 세 군데 다 공통인 조세 자, 이 얘기죠. 자, 이 말이 뭐예요? 취득하고 보유의 양쪽에 두 군데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조세라는 얘기죠. 자, 저기 공통 들어간 조세 있다 없다? 네? 저기 있어 없어? 어디가 있어 여기가? 이름도 달라졌어요. 치시, 등시, 제시, 종시 그만 뭘 어디가 있어? 없지. 여기는 없잖아. 얘들은 공통상 없죠. 부가세 있다 했잖아요. 농특세, 지방교육세, 여기 지방교육세, 여기 지방교육세, 얘 농특세, 얘도 감면의 농특세죠. 두 개 있죠. 공통 뭐? 지방교육세죠. 지방교육세. 근데 농어촌특별세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취득과 보유 단계 공통인 조세를 골라라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지방교육세도 되고 농특세도 정답입니다. 근데 이 말은 이제 뭐라는 게 이런 의미라고 얘기하면 만 이렇게 안 들어가죠. 농특세 세 군데 공통인 조세니까 두 군데만 그러면 지방교육세 이런 거죠. 여기 다 마찬가지예요. 만 이렇게 되면 이런마다 보유와 양도 공통인 것은 지방소득세가 있어요. 양도세가 납부세계 부가세는 아니지만 납부세계 뭐네요? 지방소득 10% 낸다고 했잖아요. 양도. 그 다음에 보유는 뭐가 있냐면 여기 상가 임대 하시잖아요. 상가 임대. 그죠? 그럼 소득이 발생하죠. 임대소득. 그럼 세금 뭐네요? 부동산 임대소득 발생하면 어떤 세금 내? 이번 달에 내야지. 뭐? 종합소득세 내죠. 종합소득세. 그럼 종합소득세니까 종합소득세에 뭐가 붙어? 지방소득 10% 붙죠. 그럼 부동산 임대와 관련된 종합소득세는 임대는 내가 재산을 뭐하고 있어? 보유하고 있으면 세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걔는 보유 관련 조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여기 공통인 건 매매 같은 거 할 때 우리 뭐 내요? 인치세 내잖아. 인치세. 사고 팔 때. 그죠? 그리고 세 군데 공통인 건 농특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있다.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는 세 군데 다 공통이죠. 상가 사시면 취득, 상가 건물분의 10% 내야 되고 상가 임대하시면 500에 50 그러면 그 월세 50에 10% 5만원 부가가치세 내셔야 되고 팔면 또 매출금액에 10% 내야 되죠. 얘는 뭐냐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건 따로 세금을 걷는 게 아니라 지방세인데 국세인 부가가치세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정부에서 11%를 줘요 현재. 그러니까 얘는 따로 걷는 게 아니라 이 금액의 일부를 지방세 명목으로 교부금형식으로 주는 거죠.
근데 그냥 주면 국세이기 때문에 이걸 만든 거죠. 얘는 따로 세금을 걷는 게 아니라 이거 받는 거예요, 그냥. 얘는 결국 누가 내는 거예요? 얘가 내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다, 그런 얘기죠. 이건 뭐, 그래서 우리, 뭐라 했죠? 옛날에 얘가 인치세 있다 했잖아요, 인치세, 그죠? 그래서 농어촌 부인, 이렇게 외웠다 했잖아요. 농어촌 부인, 바람났네. 근데 말이 씨가 돼가지고 부인이 바람나서 나가버렸어요. 그럼 이 부인의 전 남편 직업은, 지금 뭐요? 직업 뭐요? 지금도 뭐요? 농부지. 뭐요? 남편 뭐요? 지금 농부지, 뭐. 지가 뭐 있고 있어, 농부지. 그래서 세금을. 그죠? 이게 그 얘기죠. 이 말 뜻은 뭐예요? 이런 뜻이라 했잖아요. 세금대 공통이면 얘가 여기 다 들어간다는 얘기잖아. 농부지는. 그죠?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인치세는 취득과 양도 뭐 이런 식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 취득 관련 조세는 이런 게 다 있고 보유도 여기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걸 하나씩 외우는 건 무리니까 차라리 이걸 기억하셔라. 이 부분은 또 재작년에 시험에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거 그냥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다 힘들면 하나라도 기억한다면 농부지라도 기억하시라.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죠. 교재 9페이지에 거기 나와 있습니다. 8번에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 쭉 돼 있죠? 참고로 보시고. 그다음에 3번에 이제 조세 용어정의가 나와요. 용어정의. 1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과세기간이라고 돼 있어요. 과세기간. 과세기간. 공식 보면 토요일에 또 시험 봅니까? 맨날 시험 봐. 세법도 봐? 그래요? 웬 세법? 네? 아, 붙어있어. 아, 그래요? 뭐 시험은 너무 자주 보죠. 근데 문제는 많이 푸는 게 좋습니다. 지금 힘든데 하여튼 막 기회 되는 대로 최대한 많이 풀어오는 게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100문제 풀 수 있으면 1000문제 풀 수 있으면 1000문제 푸는 게 좋고 그게 유리합니다. 하여튼 많이 풀면 나중에 다 도움이 됩니다. 막 본 거 또 나오고 본 거 또 나오고 막 그러게 돼요. 가능하면 수없이 풀어야 돼. 시간 남으면 놀면 안 돼. 막 남으면 계속 풀어야 돼. 푼 거 또 풀고 푼 거 또 풀고.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봤다고 해서 다 하는 건 아니거든요. 지난주에 시험 봤던 걸, 모의고사 봤던 걸 다음 주에 똑같은 시험지 되면 그게 시험지 같은지 틀린지도 모릅니다. 진짜 봐봐, 거짓말. 이 중에서 제가 장담 아니면 일주일 전에 시험 보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다음 주에 그 문제 그대로 풀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이거 지난주에 본 건데 하고 아는 사람 여기서 몇 명이 될 것 같아? 몇 명 안 돼요. 나머지는 그냥 풀어. 그 지난주에 50점 맞았는데 이번에 40점 맞아. 그게 우리 현실이라니까. 왜 그래요? 푸는 데만 집중하니까 그런다니까. 푸는 데만 집중하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상 말씀드리잖아. 풀고 나서 그 푸른 문제는 풀고 난 이후에 완벽하게 정리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한 번만 풀면 한 번 보면 걔는 다시는 안 나오는 줄 알아, 사람이. 그러니까 에이, 푼 걸 너 뭐대로 풀어. 그죠? 잡은 고기에 밥을 뭘 줘. 이건 부부지간이야? 남편하고 부부 얘기하는 거야? 그 얘기가 아니야, 이거는. 그죠? 그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꼭 뭐 해야 돼요? 푸른 문제는 다시 정리해서 꼭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절대 다시 나왔을 때 안 틀려야 되는 거죠. 옛날에 어떤 선생님이 실제로 이거 여기 하다가 동영무에서 보다가 매주 보내거든요. 근데 잘못 보낸 거예요. 지난주 걸. 그 주에 시험을 봤을 거 아니에요. 아무도 몰라요. 진짜 싫어해요. 지난주 걸 다시 보낸 거예요. 사주니까 매주 이렇게 보내잖아요. 근데 잘못 보낸 거예요. 또 보낸 거예요. 그거를. 아무도 몰랐다니까? 시험을 보고 그냥 끝났다니까, 그걸로? 근데 나중에 아는 거예요. 그거 지나고 나서 다시 풀다가 어떤 사람이 보니까, 나중에 보다 보니까 지난주 거 비슷한, 이렇게 해서 발견해가지고 얘기를 한 거야. 아무도 몰랐어. 보낸 선생님도 몰랐고. 왜? 잘못 보냈으니까. 시험 보는 당사자도 모르고. 근데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지난주에 본 시험을 봤는데, 저 일주일 지난 점수가 더 안 나왔으니, 참, 돌아버리는 거지. 참, 우리가 참, 그렇죠. 자, 과세기간이란 말이 있어요. 이건 뭐예요, 용어가? 세금을 부과하는 법적인 기간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소득세를 예를 들면, 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했을 때 되는 건데, 문제는 뭐다? 언제적 소득을 언제까지 세금을 내냐, 기간을 정해주는 겁니다. 그걸 과세기간이라고 그래요. 소득세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연말정산하는 거예요. 왜? 법에 1년치 몰아서 다음 연도 5월달에 한꺼번에 내라라고 돼 있기 때문에 연말에 정산하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 과세기간 그래요. 그럼 과세기간 얘 말고 부가가치세도 과세기간이 있습니다. 얘는 두 번 내죠. 1기분 2월. 1월 1일부터 6월 30일, 7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는 금액이 크거든요. 1년으로 가면 연말에 부담스러워서 세금 안 내서 겁나 많을 거라. 그래서 6개월 단위로 가요. 그리고 언제네? 다음 달 25일이에요. 다음 달 25일. 얘는 언제야? 7월 25일. 여기는 다음 연도 1월 25일. 그죠? 법인세도 과세기간이 있어요. 법인세도. 근데 얘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어쨌든 정해진 기간이 있는 거죠. 자, 그게 9페이지 밑에 박스에 과세기간인데,
자, 소득세는 원칙이 1월 1일부터 1년이죠? 돌아가셨어요. 이번 달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셔서 세금은 내고 가시는 건 맞는데, 막 연말까지 내라 그러면 안 되죠. 그때는 언제까지만? 1월 1일부터 돌아가신 날까지. 외국으로 이민 간대요. 그럼 어떻게? 세금 내고 가셔야 되죠?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는 과세하겠다. 법인세는 정관 등이 정하는 기간이라고 돼 있고, 부가가시세는 1기분, 2기분 돼 있죠. 지방수 및 겉다리를 같이 가는 거죠. 왜? 부가가시세 내는 애가 내는 거다. 그래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 가면 이제 법정 신고 기한이 나와. 자, 이 법정 신고 기한은 뭐예요? 말 그대로 신고 기한이죠. 자, 취득세는 신고 납부야. 근데 언제까지 신고하니? 날짜 정해줘야죠. 왜? 그걸 안 정해주면 언제까지 세금 아무도 안 낼 거 아니야. 그리고 정해주는 거죠. 그리고 정해주고 나서 그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를 안 해버리면 무엇을 부과하겠다? 가산세, 그런 뜻입니다. 그럼 취득세는 신고 납부 기한이 언제예요? 법정 신고.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예배가 하나 딱 있습니다. 뭐? 상속은 언제?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외국에 있으면 9개월인데,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상속이란 말이, 만약에 지문상에 상속이란 말이 나왔다. 근데 언제를 기준으로 하느냐라고 물어보면 무조건 돌아가신 날이에요. 상속 개시일 이렇게 돼 있고, 기간을 물어보는 거죠. 기간. 언제까지라고 기간 물어보면 다 똑같아요.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외국에 있으면 9개월이에요. 자, 상속으로 취득했대. 그럼 취득세 내셔야 되죠? 자, 취득세 신고 언제까지 해야 돼? 기간 물어보잖아.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외국에 있으면 9개월. 그죠? 자, 상속을 받았으니까 또 뭐 내야 돼? 상속세 내셔야 돼요. 얘는 언제까지 상속세 신고해야 된다? 왜 사람 말을 못 믿어? 금방 상속은 다 똑같다고 몇 번 얘기했어.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에 말일부터 6개월, 외국에 있으면 9개월이라니까. 상속 다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된다니까. 이해했어요? 네. 자, 여기 나이트클럽이 있어. 고급 오락장이에요. 자, 이걸 취득하면 중과세가 돼요. 취득세. 그죠? 이건 규정이 있어. 자, 근데 이 나이트클럽을 건물 내가 샀는데 나는 나이트클럽 안 하고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잖아요. 근데 무조건 나이트클럽 하는 건물 사면 무조건 중과세인데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뭐가 있어, 법에? 취득 후 일정 기간 안에 다른 용도로 쓰거나 용도 변경 공사 착공하면 중과세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 날짜가 30일이에요. 자, 나이트클럽을 상속받았어요. 그럼 얘는 언제까지 용도 변경 공사 착공하면 중과세하지 않을까요? 봐봐.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에 맞아 그러니까. 아니, 상속이라 그래, 상속. 언제까지 똑같다니까요.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똑같다니까. 그 나이트클럽을 상속을 받으면 언제까지 용도 변경, 그럼 언제까지, 상속 언제까지니까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에 말일부터 6개월, 외국에 있으면 9개월 이내 하면 된다, 이렇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상속은 다 그렇게 간다 보시면 돼요. 보시면 되죠. 그러면 증여받으시면 취득세 신고를 언제까지 할까요? 취득세. 증여받으면 취득세 신고. 모래시는겨. 취득일로부터 60일이요. 취득일로부터 60일. 취득세는 상속 빼곤 다 60일이라니까요. 아직도 헤매시는겨? 아, 이게 지금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된 거죠. 증여받으면 세금 두 개 내야 돼요. 취득세 내고 또 뭐도 내고, 증여세 내고, 상속받으면 취득세 내고 상속세 내고. 근데 취득은 이것만 몇 개월? 6개월. 그러면 증여로 취득했을 때 취득세는 무조건 60일이에요. 상속 빼고는 얘는 60일. 근데 증여세는 국세죠. 세무서. 얘는 3개월. 얘는 똑같이 6개월. 그거예요. 다르죠. 그러니까 취득세는 3개월 그러면 안 돼. 증여를 받다 취득세 물어봤더니 3개월 그러면 안 되죠. 증여세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증여를 받으면 뭐 내야 돼? 취득세를 내야죠. 모든 취득세는 상속 빼곤 다 며칠? 60일이니까. 그죠? 얘기죠. 자, 2번 등록세는 등기할 때 내는 거죠. 그럼 등기할 때 등기하기 전에 세금 낸다 했어? 등기하고 나서 낸다 했어? 하기 전에. 그러니까 아무리 늦어도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는 내셔야 되고, 소득세는 묶어서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하시면 되고요. 부가가세 1기분은 다음 달 1일 7월 25일, 2기분은 다음 연도 1월 25일 날 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자가 신고납부 선택하면 당일엔도 12월 15일이라고 돼 있죠. 자, 요건 좀 보겠습니다. 종부세는요, 과세 납부 방법이 원칙이 뭐라고 돼 있냐면, 국세는 이렇게 돼 있어요. 정부, 이렇게 돼 있어. 말은 이런데 결국 보통징수예요. 뭐가 날라온다는 거야? 고지서. 그 용어를 구분할 필요 없어요. 고지서 날라오는 거예요. 그럼 납부기한 있겠죠? 납부기한이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되게 많이 틀려요. 1일부터 15일. 모든 조세는 전부 다 중순부터 말일인데 얘는 12월 달이기 때문에 1일부터 15일이라고 말씀드렸죠. 작년 연말에 뭐 했나 생각해봐. 기억이 안 나. 왜? 제가 이러고 있었잖아. 근데 무슨 세금을 낸다 그랬어. 그래서 얘는 1일부터 15일이에요. 자, 그러면 얘가 1일부터 15일까지 세금을 안 내면 무엇이 부과된다? 가산, 뭐? 금방 고지서 나오는 거라니까. 가산금 부과돼요, 가산금. 이게 원칙이에요. 자, 근데 얘는 예외적으로 뭐 할 수 있다? 신고납부를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선택상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자, 그러면 얘가 만약 신고납부를 선택하면 언제까지 해야 돼? 날짜 똑같아요. 그러니까 고지서가 나와도 15일까지 내셔야 되고 신고납부를 선택해도 15일까지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친구들 잘 들어야 돼. 이거는 확실히 알라면 알고 아니면 말고 그래야 돼요. 자, 이때 그러면 얘가 15일까지 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안 된다? 가산세 부과될까 안 될까요? 네? 안 되죠. 가산세 부과하면 안 되지. 왜? 얘가 만약에 가산세를 부과했다는 얘기는 내가 신고 안 했더니 나더러 가산세를 내라는 얘기는 내가요 고지서가 나왔길래 나오자마자 1일 날 가서 세금을 냈어. 종부세를. 그랬더니 한 달 있다가 나한테 뭐래요? 세무서 전화해서 야, 너 누가 세금 내라겠어? 누가 고지서랑 돈 내라겠어? 신고해야지. 너 돈 내고 신고 안 하고 돈 냈으니까 너는 가산세 내. 너 죽어봐. 말이 돼 안 돼?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얘가 원칙이니까 나와 돈 내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신고 안 했다고 해서 너는 가산세를 내라.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고지서가 나왔는데 돈을 안 내면 가산세가 아니라 뭐가 붙어? 가산금이 붙는 거죠. 자, 요 얘기인데 자, 가산세 종류가 무신고가 있고 과소신고 가산세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가산세가 부과가 안 된다는 얘기는 둘 중에 뭘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신고가 뭐요? 신고를 안 했다는 얘기지. 근데 얘는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왜? 과소신고는 얘가 신고를 한 거예요. 자기가 선택을 해서. 근데 어떻게 신고했어? 적게. 신고납부를 선택했으면 제대로 신고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명확하게 구분 못하면 되게 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가산세 부과 안 된다 나만 이해하지 마시고 여기서 말하는 가산세 부과가 안 된다는 뜻은 무슨 가산세를 말한다? 무신고 가산세를 말하고 이건 나올 수 있다. 또 하나 얘가요 신고를 한다 쳐봐요. 그럼 여러분이 신고납부 선택할 때는 고지서 나온 다음에 금액을 확인하고 신고를 하겠죠. 그죠? 내가 세금을 딱 했는데 종부세가 나왔어. 고지서가 얼마? 800 나왔어. 근데 뭐래요? 나는 1000만 원 나올 줄 알았더니 800밖에 안 나오고 열받는 거예요. 내가 재산 이거밖에 안 돼? 해가지고 열받아서 원주시 가서 원주 세무서 가서 그래요? 야, 난 1000 정도 나올 줄 알았는데 800밖에 안 나와. 굉장히 기분 나빠. 나 1000만 원 다시 신고할게. 이럽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죠. 거꾸로 뭐요? 800 나올 줄 알았는데 고지서가 1000이 나온 거야. 그러면 뭐요? 본인이 가서 800이라고 신고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가서 신고를 했어. 뭐라고? 800이라고 신고를 했어. 근데 이미 고지서는 나와 있죠. 얼마? 10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러면 얘가 세무서서 작성해서 보낸 1000만 원짜리도 있고 내가 신고한 800도 있고 그럼 둘 중에 하나만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죠. 자, 이때 무엇을 인정해 준다? 예, 내가 신고납부 선택했으니까 네 선택대로 해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신고하는 순간 이 과세권자의 결정은 없었던 거로 봅니다. 이 지문이 시험에 나왔다겠죠. 다음 중 납세자가 신고납부를 선택하는 경우 과세권자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는 추세로 옳은 걸 고르시오. 뭐요? 종합부동산세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확하게 이걸 해야 되는 거죠. 별거 안 해주세요. 그죠? 특히 가산세 부분도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6번, 7번은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에 속한 날의 말일부터 6개월,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에 속한 달의 말일부터 몇 개월? 3개월.
그러니까 상속은 돌아가셨기 때문에 기간을 길게 주고 증여세는 주시는 분이 살아계시니까 짧게 3개월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철저히 조사하라는 얘기입니다. 왜? 여기서 제대로 신고 안 하시면 나중에 가산세 나오고 그죠?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제대로 신고해라. 기간을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과세표는 아까 했죠? 앞에 세액 산출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이다. 금액으로 표시되는 걸 뭐라고 한다? 종가세. 금액 아닌 건 종량세라 한다. 자, 여기까지 하고 쳤다가 4번에 몇 세점 있죠? 여기 들어가겠습니다.